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독도, 평생을 기다려왔던 독도,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87.4km에 위치합니다. 동도 서도를 비롯한 89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도는 남쪽 비탈을 제외하고 60도가 넘는 벼랑으로 그 아찔한 기세가 절개를 자아냅니다. 특히 한반도 바위는 독도의 국적을 드러내는 자연의 상징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서도는 동도보다 조금 큰 섬으로 주민 숙소가 있으며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봉우리로 경사가 가파릅니다. 독도 관광은 파도 사정에 따라 선착장에 접안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도는 날이 굳은 날에는 입도를 못하기 때문에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 독도, 한반도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독도는 한반도의 하루가 열리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울릉읍에 속해 있으며 독섬이라는 명칭에서 유래했습니다. 독도는 약 460만 년 전 화산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해저 2000m에서 솟은 용암의 작용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울릉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맨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위섬 2개와 중간의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 자체가 천년기념물 제336호입니다. 울릉도와는 87.4km 떨어져 있으며 날씨가 맑으면 망원경이 없어도 울릉도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울릉도의 독도 전망대에 오르며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고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독도는 동남쪽의 동도와 서북쪽의 서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쪽 땅끝 비슷이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을을 독도에 심었노라. 독도에 있는 기념비에 쓰여 있는 문구입니다. 독도 서도의 대한봉, 당금봉, 부채바위, 삼형제 굴바위 등이 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주섬과 주변의 89개의 작은 섬들 및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도는 경사가 심해서 동도에만 접안할 수 있는데 접안 함률은 30 내지 40% 수준입니다. 날씨가 변덕이 심하고 접안 시설도 부족해 상륙에 실패한 채 배에서 독도를 바라만 보고 와야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을까요? 파란 하늘 아래 짙푸른 바다에 떠있는 독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독도는 새들이 지친 날개를 쉬어가는 새들의 간이역이라는 데 갱이갈매기가 주인인 듯 관광객을 낳습니다. 바위들은 생김새에 따라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솥대바위, 얼굴바위라고도 불립니다. 동도에는 경대와 저반지가 있으므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고 서도는 험준한 원추형이어서 유사시 어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있습니다. 가재바위, 독립문바위, 솥대바위, 얼굴바위 등 각양각색의 기암절경을 감상하려면 독도 유람선을 타고 독도 주변을 돌면 됩니다. 어민들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어장에서 활발히 조업하고 있어 독도가 엄연히 우리 땅, 우리 삶의 터전임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독도 전체가 천년기념물 제336호가 되고 지질명소 4곳이 지정되면서 지질학적, 생태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인 의미도 큽니다. 4척의 부정기 운항선이 독도를 왕복하며 관광객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독도에 발을 디딘 지 20분 후 성선하라는 백구동이 울립니다. 언제 또 올 수 있을까 싶어서 태극기를 들고 열심히 독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건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시로 모진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독도와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을 두고 어른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독도에 발디딘 관광객들의 표정은 모두 행복합니다. 울릉도의 해상 3대 비경인 간음도입니다. 독도와 죽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부속섬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원시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간음도는 2012년 보행 전용 연도교가 놓이면서 개방되었습니다. 억새의 군락지이며 깍새가 많아 깍새섬이라고도 합니다. 울릉도의 신비로운 절경 삼선암은 푸른 바다 위 3개의 거대한 바위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선녀들의 아름다운 자태 삼선암, 해상 3대 비경 중 단연 1경으로 손꼽는 삼선암은 3명의 선녀가 울릉도의 아름다움에 천상을 올라가는 시간을 놓쳐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멀리서는 2개의 바위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3개의 바위로 되어 있어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천부 해중 전망대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하게 수중에 있는 전망대로 계단을 따라 수십 6m까지 내려가면 통유리창 너머로 탁 트인 울릉도 바닷속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나리분지는 신생대 제3기 말의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점성이 강한 조면암, 안산암, 그리고 은해암이 분출되면서 칼데라 하구가 함몰하여
형성된 하구원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유일하게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리분지의 규모는 동서의 폭이 1.5km, 남부의 길이가 2km, 면적이 1.5 내지 2.0. 이게 변홍사가 잘 안 됩니다. 물이 잘 빠져가지고 물이 잘 스며들는데 이렇게 마감을 보시면 가지에 보면 뭐에 매달아 놨어요. 매달려 있는 것들은 돌멩이에요. 가지가 자랄 때 옆으로 자라라고 조경용으로 이쁘고 나무 중에 열매 따기 편하라고 이렇게 돌멩이를 매달아 붙여놨고요. 돌멩이 매달지 않으면 이 가로수처럼 하늘로 쑥쑥 올라가죠. 왼쪽에 있는 요 집이 너와집, 너도 밥나무와 솔송나무를 기와 대신 사용해서 지은 집이고요. 옛날 개창민들이 이런 집에 살았다는 걸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집은 수막집. 수막집은 내부 구조는 너와집이랑 똑같은데요. 요거 지붕 따까리만 틀린 거예요. 요거는 갈대로 엮은 집입니다. 여러분들 제주에 가시면 조껍데기라는 수 유명하죠? 여기 울릉도 나리분지에는 씨껍데기라는 수 유명해요. 이 씨껍데기는 주로 청궁씨앗이 여러가지 한약재 씨앗으로 좀 막걸리다 해서 씨앗 껍데기 수이라고 되는데 주로 씨껍데기라고 하고요. 여기 나리분지에 올라오시면 차량 12시 경 30분 쉬었다 합니다. 예. 여러분들 각도에 좋아하시면 한잔 해보시고요. 많이 드시지 말고요. 아직 관광이 많이 남았으니까 맘만 먹으시겠습니다. 30분 쉬었다가 3시 40분에 이동하겠습니다. 울릉도 유일의 평야 나래분지. 해발 약 500m에 위치한 나래분지는 동서직경 약 1.5km, 남북직경 약 2km이며 울릉도 내에서 유일한 평지에 속합니다. 화산 활동이 끝나가는 시기에 마그마가 수축하면서 화산의 중앙부가 원형으로 함몰되었는데 이때 날의 칼데라가 형성되었습니다. 나래분지는 오랜 시간 지질활동으로 모인 부석들이 풍화되어 강수량이 많은 우기에도 물이 고이지 않고 지하수로 스며들며 이 지하수가 흘러 용출되는 곳이 용출수입니다. 옛날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던 이곳에서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로 제256호인 투막집과 너와집을 통해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나리분지는 신생대 제3기 말의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점성이 강한 조면암, 안산암, 그리고 응해암이 분출되면서 칼데라 하구가 함몰하여 형성된 하구원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유일하게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리분지의 규모는 동서의 폭이 1.5km, 남부의 길이가 2km, 면적이 1.5 내지 2.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나리분지 주변에는 해발고도 500m 전후의 외륜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제일 높은 곳이 남쪽에 위치한 성인봉 984m입니다. 분지에는 원추형의 중앙 하구구인 알봉 611m가 있습니다. 알봉의 남쪽 산독에는 지름 100 내지 200m, 깊이 10m 전후의 작은 분화구가 산재하고 이곳을 통하여 흘러나온 용암, 조면암이 100m 정도의 두께로 쌓여 하구원을 북동쪽의 나리마을과 남서쪽의 알봉마을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나리분지 하구원 바닥에는 흰색 또는 담회색의 부석을 비롯하여 화산재, 화산사, 화산역 등이 깔려 있습니다. 나리분지로 흘러들은 물은 하구벽을 지나 외부로 나갈 출구가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에는 일시적으로 호수를 형성하지만 즉시 빠져버립니다. 지하로 스며든 물은 북쪽 사면 250m 지점에서 용출되어 수산발전소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로 이루어진 나리분지의 토양은 보수력이 약하기 때문에 밭농사를 하며 논농사는 불가능합니다. 분지 내에서는 더덕을 비롯하여 산채나물인 채, 고비, 산나물 등과 약간의 옥수수, 감자가
에메랄드 물빛에 마음을 볶이는 송곡봉, 천지개벽시 옥황상제가 울릉도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 산정부의 깊이가 밝혀지지 않은 큰 구멍을 만들었다는 전설을 가진 송곡봉은 조면암으로 구성된 용암돌이 침식을 받아 상부가 사라지고 뾰족한 봉우리를 형성한 430m의 큰 암벽입니다. 성인봉의 한 줄기 삼봉우리로 그 모양이 송곳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하여 송곳봉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봉우리가 불과 100m 이내의 짧은 거리로 바다의 접해 있어 해상이나 육상에서 볼 때 더 높고 웅장하게 보입니다. 전문 산악인들, 특히 암벽 등반가들에게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 전망의 멋진 힐링 스테이 코스모스. 숙소 안에 들어가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사진은 많이 찍고 그래 왔습니다. 울릉도에서 노후된 숙소가 많은데 이쪽에 코스모스, 쾌렌시아 등 새롭게 지어진 숙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1박 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가울라는 울릉도의 마스코트인 울릉도 고릴라 울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크게 잘 만들어 두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카페 입구에 가기 전에 모두 여기서 사진 한 장씩을 찍고 들어갑니다. 메가울라 옆으로는 멋진 정원과 포토존이 많이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도 있어서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사진도 찍고 놀았습니다. 카페 울라는 송곳산을 볼 수 있는 카페입니다. 송곳산을 보면 고릴라 바위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망원경으로 고릴라 웃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가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다 쪽으로 가면 포토존이 모여 있고 다른 쪽은 카페 입구로 갈 수 있습니다. 카페 입구에 가면 테라스에 야외 좌석이 있고 송곳산의 명물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카페 울라 내부에는 가게 내부는 큰 편이 아닙니다. 4인 기준 테이블 약 8개 정도 됩니다. 카페 내부에는 울라 굿즈도 팔고 있었습니다. 타르트부터 키링, 인형 등등 다양한 굿즈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도 구경하는 것으로 흡족했습니다. 카페 울라는 키오스크가 양쪽으로 2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밀리지 않게 주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동해를 사랑한 코끼리 공암 코끼리 바위입니다. 큰 짐승이 없는 울릉도에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대형 코끼리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광경이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삼서남 간음도와 함께 해상 3대 비경으로 손꼽히는 공암이 그 주인공. 주상절리바위 앞쪽에 생긴 큰 자연굴이 마치 코끼리가 코를 바닷속에 담그고 물을 마시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10m의 자연굴은 소형 선박이 왕래할 수 있으며 석인 석후보들에게 최고의 포인트로 인기가 높습니다. 코끼리 바위는 울릉도 해상 3대 비경 중 하나로 마치 바다 한가운데 코끼리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바위는 주상절리바위 앞쪽에 생긴 큰 자연굴이 마치 코끼리가 코를 바닷속에 담그고 물을 마시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10m의 자연굴은 소형 선박이 왕래할 수 있으며 석힌 석구보들에게 최고의 포인트로 인기가 높습니다. 울릉천국은 70년대 유명 가수였던 이장희 씨의 집이 있고 아트센터와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이장희 씨는 천국 같은 울릉도에서 노래 부르며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층짜리 하얀색 아트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요일에 공연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너른 정원 마당에 앉아있으며 우뚝 솟은 봉우리와 아담한 교회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경을 보고 천국이라 이름이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의 품 안에서 풍류를 만끽하다. 울릉 천국입니다. 70년대 대표적인 포크송 가수인 이장희 씨가 울릉도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곳으로 숨막히도록 아름답고 고요한 요새에 오케스트라 공연도 능히 가능한 자연 공연장과 노래비, 울릉도 자생 야생화와 푸르른 하늘이 투영되는 호수로 꾸며져 있는 이곳은 정말 천국이 아닐까는 착각이 들게 합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버섯바위는 뜨거운 용암이 수중에서 폭발하면서 화산재, 파편 등 화산 쇠설물로 쌓여 형성된 화성 쇠설암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버섯을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화산 쇠설물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밀도가 높은 입자는 빠르게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밀도가 낮은 입자는 천천히 가라앉아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점, 이 청리를 보여주며 차별 침식으로 들쭉날쭉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버섯바위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 현재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산사면 일부가 붕괴된 후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져 현재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반이 수직으로 깨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토플링 파괴라고 합니다. 통구미항의 거북바위는 포구 근처의 커다란 바위로 한 마리 거북이 육지를 향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바위를 오르는 대 6마리의 거북으로 보입니다. 거북바위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바위에 비해 비교적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